예를 들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어요. 본처가 그걸 알고 상간녀에게 남편이랑 그만 만나달라 연락할 수 있잖아요. 처음에는 오히려 좋게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대응 안 하고 별로 미안해 하지도 않고 하면 열받으니까 발언의 수위도 점점 세지죠. 그게 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합니다. 안녕하세요. 몰라서 범죄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박윤희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. 성범죄, 스토킹, 아동학대 전문 박윤희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스토킹과 관련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가볍게 Q&A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님께 오는 사건들 중에 스토킹이 많은 편인가요? 네, 아무래도 제가 검찰에서 근무했을 때 성범죄, 스토킹,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했다 보니 제게 상담이나 의뢰가 오는 사건들도 주로 성범죄, 스토킹,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습니다. 원래 성범죄는 범죄의 스펙트럼도 워낙 다양하고 사건 수 자체가 많다 보니 성범죄가 많은 건 당연한데요. 요즘은 의외로 스토킹 사건도 성범죄 못지않게 굉장히 많습니다. 스토킹 사건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? 네, 제가 스토킹 사건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스토킹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특징은 요즘은 10억 사기를 쳐도 거의 구속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성범죄도 어지간히 중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까지는 잘 안 가거든요.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요즘 경찰에서 가장 많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스토킹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스토킹은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스토킹이 다른 범죄와 다른 두 번째 점은 스토킹으로 입건되는 피의자들은 회사원, 학생, 공무원, 의사, 명문대생 등과 같이 정말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인이 대부분입니다. 그 말은 이게 범죄다 생각하고 작정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심코 한 행동인데 이게 스토킹으로 입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그 무심코 한 행동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사건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건과 달리 스토킹은 신고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거나 접근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잠정 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른 범죄는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는 외에는 달리 강제하는 방법이 없고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스토킹은 잠정 조치라고 해서 법원으로부터 직접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 고소를 할 때 고소인이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을 받고 싶지 않거나 대면하고 싶지 않을 때 스토킹을 같이 엮어서 고소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스토킹 사건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. 구속까지 될 정도면 상당히 잘못을 해야 되잖아요. 무심코 한 행동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가 있나요? 네, 스토킹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구독자님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세요?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고 연락하고 집요하게 지착하면서 괴롭히면 스토킹이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고 연락하고 집요하게 집착하면서 괴롭히면 스토킹이 되는 게 맞습니다.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연락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의외로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연락을 안 해야지 하고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예를 들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어요. 본처가 그걸 알고 상간녀에게 남편이랑 그만 만나달라 연락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상간녀가 나한테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면 그 문자를 받은 본처가 상대방이 내 연락을 받고 싶어 하지 않네? 연락하면 안 되겠다 라고 수긍할 수 있을까요?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열받죠. 그래서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고 더 연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처음에는 오히려 좋게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대응 안 하고 별로 미안해 하지도 않고 하면 열받으니까 발언의 수위도 점점 세지죠. 그게 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합니다. 신고를 당한다고 해도 그런 것이 다 스토킹으로 처벌까지 되나요? 네, 처벌될 수 있습니다. 연락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어느 정도의 수위로 발언을 했느냐가 핵심인데요. 지나치게 연락을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
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연락을 많이 했다, 적게 했다, 이 기준도 좀 상대적이잖아요. 수사기관은 연락을 많이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건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니,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연락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스토킹은 신고 당한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다 보니 혐의를 다투는 사건도 상당히 많고, 특히 그런 사건들은 혐의를 다툴 때 정말 잘 다퉈줘야 합니다. 사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나오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어요.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피해자였는데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니까 이제 내가 가해자가 되고 심지어 범죄자가 되는 상황까지 된 거잖아요. 화병이 나는 거죠. 그런데 할 말은 너무 많지만 법을 모르니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두서없이 말하면 수사기관이나 판사님이 들어주지도 않고 답답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변호사가 그걸 잘 풀어서 써주지도 않는단 말이죠. 그런데 이런 사건도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다 스토킹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처벌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. 더 속상한 건 이제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 판결이 나면 불법 행위가 인정된 거니까 형사 판결에 기초해서 상간녀가 본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합니다. 그리고 자기가 줘야 하는 상간녀 위자료랑 퉁치자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형사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런 스토킹 사건은 내용을 진짜 잘 분해해서 일어난 상황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제 의뢰인분 중에 이런 분들은 제가 써준 의견서를 보고 울었다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.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풀어서 써주면 그것만으로도 속에 있던 응어리가 좀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. 사실 본처와 상간녀 사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, 층간소음 관계, 집주인과 세입자 등 다양한 관계에서 비슷한 유형의 스토킹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는 스토킹 사건이 어떤 경우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